안녕하십니까. 4조 DD인사이트 팀 발표자 김동현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어린아이들의 비속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어플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갖게 됐냐? 현재 아이들이 비속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비속어 사용을 많이 하는 점에서 어떻게 하면 비속어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게임 어플을 제작하자는 목표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희는 각자 분야를 가지고 자료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동현, 박성민 학우는 비속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에 어떠한 방법이 적합할지를 알기 위한 조사를 하였고, 김예림, 김하승 학우는 비속어 사용이 늘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입니다. 학생들은 전자책 또는 태블릿 등의 학습 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비속어를 접하게 되는 계기와 사용량은 미디어의 발전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정하였고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행동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 증가에 대한 문제를 기준으로 왓와이트리를 제작한 것입니다. 우선 환경적 측면의 원인 분석으로는 미디어 발달로 인한 컨텐츠가 많아지며 자극적인 컨텐츠가 늘어났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다 쉽게 접하게 되어 단어의 본래 뜻을 잘 모르는 채로 신조어 및 비속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측면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비속어를 허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자 이에 동조하려는 심리가 반응하여 욕설의 사용이 당연해지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이어와 첫 번째 문제점인 미디어의 발전으로 비속어 노출이 쉬워진 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미디어상 보이는 비속어를 검열하여 이러한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점인 주변의 분위기, 즉 학생들의 교우 관계적인 이유로 거리낌 없이 비속어를 사용하게 된 문제에 대해 저희는 학생들이 비속어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그 과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안입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언급해왔듯이 비속어 사용량이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습관성으로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체의 23.1%나 되었으며 비속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취약한 것은 동조심리가 짙게 작용하는 학생층이며 그 때문에 비속어 사용은 더욱 느는 추세입니다. 그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2023년 모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속어나 신조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학생이 82%나 되었고 그중 67.2%에 달하는 학생이 그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해당 환경에서 학생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차 전자기기가 교육, 학습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접할 수 있는 컨텐츠의 위험성을 최소한의 처치로 차단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학생들 사이의 동조 심리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비속어 사용을 줄일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신조어, 그 중에서도 비속어의 성격을 띤 신조어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해당 요소를 모두 직접 검열하거나 그게 생산되고 퍼지는 원인인 미디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할지라도 퍼지는 전파 속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그런 1차원적인 방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학생들 사이에 형성된 커뮤니티는 그 집단의 성향이 영향력 큰 한두 명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비속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비속어 사용률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속어를 퍼뜨리는 미디어의 특성과 학생들의 동조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학생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해서 스스로 비속어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종 실행 계획은 이렇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할 때마다 보유한 포인트를 깎는 방식의 랭킹 게임으로 이것이 청소년 그룹에 퍼지게 되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비속어 사용을 자제하는 데 용이하고 그 안에서 친구 또는 불특정 다수의 유저와 경쟁하면서 목적성을 부여해 자연스럽게 청소년 그룹 안에서의 비속어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미디어가 비속어 사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를 나이, 가족관계 등을 특성으로 나누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미디어에 영향이 없다. 빨간색 그래프는 반대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나타내는데 이 둘을 비교해보니 20대 하나의 특성군을 제외하면 모두 비속어 사용에 미디어의 악영향이 작용했다고 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의 발달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두 그래프 모두 젊은 나이대인 청소년층에서 미디어의 발달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주 타겟층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층이 미디어에 받는 영향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매체와 방법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20대에서 특히 인터넷 등의 온라인 매체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20대의 개인 학습 선호도가 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강의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면서 함께 그 지표가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해당 미디어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6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표가 초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 사용량도 높아지는데, 이는 초등학교 이상의 어린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먼저 자료 수집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률은 매우 높으며 그의 배경이 되는 미디어 사용량 또한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동조 심리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더욱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져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 비속어 사용률이 계속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미디어의 발달이 비속어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의 발달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다는 것, 젊은 층은 온라인 매체 등의 학습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설과 수행 결과를 비롯해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미디어 사용량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동조 심리와 미디어의 개방성을 역이용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즉, 비속어 만연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환경에서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 자제를 서포트하기 위한 매체를 만들기로 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할 때마다 보유 점수를 깎는 랭킹 게임으로 일주일을 주기로 점수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비속어가 익숙해진 환경에서 반대로 비속어를 쓸수록 불리해지는 환경을 만들어 자주적으로 비속어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친구들과 랭킹을 겨루는 것으로 비속어 사용을 덜 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될 것을 예측합니다.